거기에 막 덫에 빠졌다 해서 10에서 19점, 20에서 29점, 30에서 39점, 40에서 49점, 50에서 60 이렇게 다 돼 있죠. 네,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16페이지 딱 보시면 뭐냐면 버림받음에도 순환이 있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의존에 기초한 버림받음이 있고 불안정이나 상실에 기초한 버림받음인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의존에 기초한 버림받음은 어렸을 때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는 내가 독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거기에서 엄마 아니면 아빠 이렇게 해갖고 있었을 때 있다가 갑자기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불안정이나 상실에 기초한 버림받음은 갑자기 이제 헤어지셨거나 부모님이 갑자기 헤어지셨거나 돌아가셨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뭘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그냥 그 상황이 없어져갖고, 그러니까 집이 있었는데 집이 무너졌어. 뭐 이렇게 돼갖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버림받음의 덫의 기원이 있죠. 여기가 뭐예요? 분리불안, 혼자 있기 어려움, 생물학적 경향을 가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렸을 때 부모가 죽거나 집을 나갔다. 유모에 의해 키워졌거나 어머니를 대신하여 기관에서 자랐거나 매우 어린 나이 기숙학교에 보내졌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불안정하다.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인 경우에 애들이 또 이런 게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녀는 우울하고 화가 나 있고 취해 있거나 어떤 식으로든 당신과 떨어져 있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여자 의사인데, 너무 이제 잘 얘기하면 너무 그분에 대해서 잘할 수가 있어서 전국 의사고시 1등을 했어요, 이분이. 근데 중요한 게 엄마가 어떤 분이었냐, 엄마도 의사였거든요. 근데 엄마가 아들을 낳을 줄 알았는데 딸을 낳은 거예요. 그래갖고 뭐를 했냐면, 남편도 국회의원이고,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 갔다 오고 뭐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아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은 다른 의사 선생님들하고 핫토 치고 있대요. 핫토 치고 있고, 되게 부잣집인데 핫토 치고 있고 놀고 계시고, 엄마는 한 번도 자기를 안아주거나 예뻐한 적이 없으시대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돈에 있고 없거나 가난하나 부자나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시절에 부모가 있더라도 버림받음의 덫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뭘 하시냐면 남편을 잡고 놓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남편은 계속 도망가려고 하고 계세요. 야, 무슨 의사들이 그러냐. 그리고 되게 큰 병원의 병원장님이시고 이런 분들인데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뭐하고 취약하고 뭐하고 이래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덫은 모두 다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이게 제일 안 좋은데, 저는 이혼은 괜찮아요. 근데 너무 자주 싸우는 모습을 애들한테 보여주면 애들이 어떤 상태가, 심리적 상태가 되냐면,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차라리 어렸을 때 그냥 엄마가 집을 나갔거나 아빠가 집을 나가서 그냥 한 부모로 자란 애들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전쟁터에서 자라는 거랑 똑같은 심리 상태가 돼요. 근데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게 모든 다른 이유 때문에 싸웠잖아요, 사실은. 자기 때문에 싸운 줄 알아요. 애들은 그래서 자기 때문에 싸웠고, 자기 때문에 이혼을 했고,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아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게 되게 가슴이 아픈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형제가 태어나면서 관심을 못 받는 경우 있죠. 다 여자였다가 갑자기 내 동생이 남자여서 나는 사랑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쵸? 제가 아는 분은 자식이 너무 많아서 이사하는 날 나한테만 이사를 안 알려서 자기만 이사 간 집을 몰라서. 웃기죠? 누군지 얘기해줘도 돼요? 아까 커피 갖고 오신 분.
그게 이제 아까 혜정생 같은 경우에 제 학생이었어요. 총신대 제 학생이었고 딱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제가 세상을 살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다들 아픔이 있구나. 다들 덫이 있구나. 왜냐면 저는 이제 혜정생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제가 이게 몸이 커졌지만 예전에 정말 예뻤거든요. 막 모델 같았어요. 근데 크레아파 하면 일하다 보면 잘 먹고 해서 정신은 건강해지고 몸은 튼튼해져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덫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치 천웅아? 게임 중독이었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CJ에서 직원으로 열심히 아까 일하고 아까 홀스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예. 그쵸? 그리고 뭐예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CJ 가서 열심히 돈 모아서 지금 1,200만 원을 모아서 눈도 시술 1년 동안 눈도 수술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군대 가잖아요. 그럼 군대 갔다 오면 또 CJ에 넣어주신다고 했죠. 그쵸 양 교장님? 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중에 상처가 그냥 웃을 수 있는 에피소드가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한번 그 어린애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집에 갔는데 우리 집이 아무도 없어. 이사 갔어. 자, 선생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 아이 심정이. 여자아이인데. 그쵸? 눈앞이 깜깜하겠죠. 말을 못하겠어요. 네? 서러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주인공님 어떠세요? 주인공님 어떠세요? 제가 10살 때였거든요, 제가. 10살이에요. 아, 죄송해요. 단중해야 되나요? 안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때 기분이랑 지금 이제 그걸 보는 나. 그때 충격은 지금도. 왜냐면 그 깜깜한 그 군부대 주변에 그 깜깜한 곳에 자식이 많아서 저를 하나 놓고 갔는데 그거를 이해하기엔 좀 너무 어린 나이였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집을 어떻게 찾아갔는데 짜장면 시켜서 짜장면 아저씨 그걸 따라가서 갔는데 그게 우리 집 이사한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자마자 막 보고 너 어떻게 알고 왔냐 그러는데 그 말이 없죠. 그러니까 없어진지도 몰랐던 거예요. 항아리 뭐 2살림 저살림 트럭에 싣고 가서 푸느라고 엄마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근데 저는 가서 한 며칠 혼자서 밥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서. 아, 저 선생님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셨구나 하기에는 아버님은 또 해병대 대장이셨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집에서도 저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그쵸? 저도 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남자아이처럼 키워졌기 때문에 저는 여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면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크기 때문에 갖고 노는 장난감이나 이런 게 다 권투장갑하고 쌍절곤 같은 거 갖고 그 다음에 막 그런 걸 갖고 놀아서 난 제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여자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강인하고 이랬던 게 사실 제가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났거든요. 사모님이 저 교회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제가 다닌 대학의 교수님이셨고 네, 그렇게 만나서 지냈을 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기억하시는 저는 어떤가요? 여자아이라기보다는 뭐죠? 사모님? 사모님 제가 어땠나요? 그렇게 왈가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왈가닥은 아닌데 거의 연약한 척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이. 그래서 제일 웃겼던 게 교회에 어떤 여자애들이 막 머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국수 이렇게 먹으면 몇 가닥이야? 하고 물어보는 제가 야 도대체 국수가 몇 가닥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좀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분들이 되게 막 나 못해요 힘들어요 딱 그러면 그래 꺼져 이렇게 하는 좀 예, 좀 그런 스타일. 그래서 저는 사실 남자한테 진다라는 것 자체 상상을 별로 안 해서, 그러니까 남자를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건 아닌데 여자도 우습게 보지 않고 남자도 우습게 보진 않는데 제가 남자보다 뭘 못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남동생들을 이기고 제가 살아야 됐었기 때문에 네, 투쟁의 역사라고 해야 될까? 저는 좀 그래서 혜정쌤 내가 집에서 뭐죠? 큰아들이죠. 네, 맞아드리죠. 맏아들이에요. 딸로 큰 게 아니라 아들로 커갖고 제가 모든 거를 다 그런 스타일.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보니까 좋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가혹한 거죠. 그리고 물건도 다 들고 모두 하고 그냥 너무 가혹하게 가는 거예요. 하여튼 전 그래요. 그래서 버림받음의 덫은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막 저희 매니저도 뭐 커밍아웃하고 저도 커밍아웃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지금도 아파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덫을 보면 여러분 지금도 아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넘겨보세요. 17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배우자의 위험 신호들이 있어요. 이걸 내가 예전에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인생은 길어요. 배우자 그까이 거 하나 또 만들면 되죠. 좋은 놈으로. 그쵸? 긍정 안 하시네요. 이제 남자라면 지겨워요? 지겨워요?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상대방이 결혼했거나 바람을 피워 장기적인 약속을 하지 않는다.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배우자가 지속적이지 못하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즉 술을 마시고 약을 먹고 우울해하고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배우자가 피터팬 같아서 자유를 주장하고, 제가 좀 제일 싫어하는 인간 중에 하나인데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해서 계속 뭐를 해요? 정착하기를 원하지 않고 많은 애인이나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남자들 중에 힘든 게 뭐냐면 사랑보다 우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개새끼들이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멋져 보여요. 젊었을 때는.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그쵸? 개애기죠. 개애기. 자, 그 다음에 관계에서 버림받음의 덫을 보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덫에 빠지면 좋은 관계를 해쳐요. 해쳐서 뭐를 해요? 사람을 잃거나 너무 가까워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해서 적절한 관계에서도 친밀감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해지고 더 관계가 빌드업 될 수 있는데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사람들이 옆에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죽거나 잃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떡하지 하고 불안에 떨거나, 그리고 질투가 너무 심해지거나 소유욕에 되고, 그 다음에 며칠만이라도 그 사람과 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리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가 되냐면 일부러 내가 줄을 쳐놓고 더 멀어지고 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돼요? 힘들어져요. 근데 여기 옆장 보시면 버림받음의 덫을 변화시키는 게 뭐예요? 당신의 어릴 적 버림받음을 이해하라. 그래서 아까 우리 매니저 같은 경우에 날 두고 이사를 가고 뭐하고 이랬어요. 그러면 지금 그 부모님, 어머님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되게 긍정적이네요. 자, 어때요? 관계가 부모님하고? 네, 아주 좋아요. 왜냐면 원래는 아주 좋지는 않았었는데, 그냥 사실 사느라고 바쁜데 뭐가 좋겠어요. 그랬는데 어머님이 이번에 독립을 하시고 80 몇 세시죠, 어머님? 82세입니다. 근데 어머님이 독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독립을 하시고, 그러니까 독립을 하셨다면 남편분은 병원에 계시고 독립을 하셔서 너무 사이가 좋아지면서 많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게 뭐냐면 어릴 적 버림받음을 이해하고 그걸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엄마도 그걸 수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버림받음의 느낌 있잖아요.
느낌? 그거를 생각해보면 아까 눈물 나요, 힘들어요, 뭐예요를 그 어릴 적 아이한테 아, 너가 이래서 힘들었지. 근데 그게 걔 잘못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얼마나 잘못이에요? 자식이 몇 명이죠? 자식이 몇 명이에요? 예, 6입니다. 네? 5명입니다. 언니, 큰언니까지? 5명인데 5명에 이삿짐까지 다 해갖고 이사하는 그 엄마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그쵸? 그거를 서로 이해하고 과거의 관계를 고찰하고 재발하고 이런 거. 그리고 그 버림받음의 함정 있잖아요. 이때 이랬어, 뭐 했어를 다 적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덫이 있어요. 읽어보고 다 거기 감정을 다 쓰세요. 나 이때 버림받았어. 나 이래서 그때 기분 나빴어. 나를 어린 시절부터 다 써보는 거예요. 저는 다 했거든요. 그리고 안정되고 약속을 지키는 배우자를 찾을 때 상대방을 믿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버림받거나 불신이나 뭐나 하면 사람들이 사람을 못 믿어요. 근데 심리학에서 뭐를 해봤냐면 저걸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어요. 자, 어떤 실험이냐면 이런 실험이에요. 자, 저하고 얘가 있어요. 근데 저하고 얘가 있는데 둘 다 배신을 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나와요. 나와.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아갈 수 있어. 근데 얘가 배신을 하면 제가 징역을 한 20년을 살아요. 얘가 내 이름을 불면, 내가 얘 이름을 불면 얘 징역 20년을 살아요. 근데 둘이 같이 불면 징역 10년을 살아요. 그런데 얘도 안 불고 나도 안 불면 나와요. 근데 얘가 나를 불면 나는 20년 살아야 되고 내가 불면 얘 20년 살아야 돼. 자, 그럼 뭐예요? 모두 다 안 살거나 한 명이 배신하거나 다른 얘가 배신하거나 내가 배신하거나 같이 배신하거나죠. 자, 근데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착한 척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자,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둘 다 배신을 해서 둘 다 감옥에 간대요. 뭐 짧은 시간이 뭐 10년이든 하여튼 간대요. 근데 심리학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어야 감옥에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양정수 조리기능장은 이래요, 신한은행은 이래요 했는데 일단은 모르겠지만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데 뭐하다? 유리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을 믿을까 믿지 말까 이런 거에서 고민을 할 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믿는 게 이익이 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때요? 다 같이 불어요, 이름을. 그래서 다 같이 못 사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상황을. 근데 만약에 다른 애가 배신을 했지만 나는 배신을 안 했잖아요. 그럼 내가 손해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뭘 갖게 되냐면 난 그래도 인간답게 뭐 하지 않았어, 배신하지 않았어 라는 그 마음을 갖고 살 수가 있대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나는 그게 돈이나 그런 심각한 문제가 아닌 이상 사람들을 믿는 게 어떻다? 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심리학적인 결과인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안정되고 약속을 지키고 사람들이 잘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상처가 많더라도 사람들을 뭐 하자? 믿자. 이래야 기회가 생겨요. 그리고 매달리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건강한 관계에 정상적 이별. 왜냐면 결국 우리도 뭐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막 세게 얘기했지만 결론은 4개월 후에는 저희가 또 다른 길을 가야 돼요, 각자.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갈 수 있게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였어요? 같이 노력하자는 거였잖아요. 근데 더 상황이 나빠져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후에 헤어져야 될 수도 있지만 뭐예요? 과잉 반응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지나가는 거.
그래서 버림받음의 플래시카드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난 리차드가 라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난 전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뭐 무슨 내 새끼가 될 수도 애기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다른 사람들 저에 대한 사람들 이런 걸 넣어서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요즘에 새벽에 내가 자꾸 깬다. 손 들어보세요. 새벽에 자꾸 깬다. 우울증이에요. 근데 그게 일주일 이상 지속되신 분들은 일주일 이상 더 지속되면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자다가 깨서 생각이 많아져서 핸드폰을 보거나 잠을 못 자는 분들은 우울증인 거고, 잠을 못 주무시겠다. 술이라도 한 잔 걸쳐야 잘 수 있지. 잠을 잘 못 자겠다. 이런 분들은 뭐냐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지금 불안이 되게 고조된 상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뭐를 했어요? 버림받음의 덫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제 뭐를 해야 돼요? 불신과 학대의 덫 19페이지, 20페이지.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나는 결코 사랑받을 수 없을 거야. 정서적 박탈감의 덫 24페이지.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까지 해와야 되냐면, 자, 이걸 어디까지 해와야 되냐면, 60페이지까지 읽어갖고 오셔야 돼요. 네, 60페이지까지 읽고 체크하고 오셔야 돼요. 네. 아니면 오늘 10시까지 같이 남아서 하시던지요. 아시겠죠? 이걸 갖다 해갖고 오시면 61페이지 한번 보세요. 61페이지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70페이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70페이지. 정서. 그 다음에 76페이지. 사랑. 그 다음 84페이지. 대인관계. 그 다음에 94페이지. 정신질환, 여러분들 뭐 우울증, 정신분열, 조현병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 알코올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105페이지. 스트레스.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 자살까지 공부를 저희가 시간 나는 틈틈마다 책을 계속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틈틈마다 여러분들 읽어오고 대답해주고 얘기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케이스를 갖고 갈게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 건강은 누가 챙긴다? 네, 자기 자신이 전문가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되게 건강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끝나도록 할게요. 질문. 네, 이제 너무 아침부터 오래오래 있고 뭐하고 해먹고 없어요. 자, 저기 뒤에 그 잣 과자 좀 갖고 오세요. 우리 코리더들. 자, 저희가 저기 뭐지? 거기가 어디지? 잣이 많이 나는 데가 어디더라? 가평에 잣 명인께서 여러분들 드시라고 잣 과자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하나씩 나눠서. 하나씩. 잣 러스크예요. 잣으로 잣 기름에다 튀긴 거고 잣 명인이 만드신 건데 드세요. 아, 오빠가 줄 거야.
자, 그래서 늦게 그러니까 늦게까지 안 계시는 분들은 그냥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마들렌도 하나씩 더 나눠주세요. 마들렌도 하나씩 나눠주세요. 저 마들렌도 있을 텐데. 아, 예. 다 놔두고 가시면 되죠. 목사님 이제 광고해 주세요. 뭐 준비하시고 해야 되는